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화장품주들의 경쟁. 자, 그 안에서 저희는 어떤 화장품주들을 사는 게 맞을까요? 오늘 그 궁금증에 대해서 그리고 해답에 가까워질 수 있는 내용들로 한번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기초나 색조, 클렌징 선크림 등 그리고 이 미국이나 유럽, 남미 등 다양한 제품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의 움직임과 그리고 다양한 국가 자, 이 안에서도 계속되는 이 훈풍들이 불어오고 있는 화장품주들입니다. 자,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안에서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이 화장품주들에 대해 어떤 종목이나 기업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의 장점과 주력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게 우선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긁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까지도 이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주주님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유통과 화장품들의 경쟁이 국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최고위 이 부동의 1위 자리에 있는 CJ 올리브영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자, 무신사나 컬리, 다이소, 그리고 쿠팡 등에서도 화장품 이 화장품 카테고리 산업이 점점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장품 브랜드사들이나 그리고 다양한 업종 안에서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화장품 이 기업들의 움직임 그 안에서의 확인을 살펴보면 이 경쟁은 이 K뷰티, 인디뷰티 브랜드들이나 대형사 전체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특화 매장이나 오프라인으로도 전체적으로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새벽 배송이나 이 신성식품 등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마켓컬리나 쿠팡 또한 이 뷰티에서의 비중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시점이고, 이 컬리 같은 경우에는요, 상반기에만 이 뷰티 매출액이 크게 오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2022년도부터 뷰티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요, 올해 들어서 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도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DDP에서는요, 뷰티 페스타까지 열면서 이 마케팅을 더 강화시키고 고객들을 직접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뷰티 페스타들이 각 업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경쟁 또한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올리브영과 이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이 무신사나 컬리, 그리고 쿠팡이나 그 외에 다양한 이 다이소나 편의점에서도 계속해서 이 뷰티 사업이 확장이 돼가고 있는데요. 자, 무신사도 자체 화장품 브랜드인 오디타입을 만들었고요. 이 쿠팡 럭셔리 화장품 어플까지 만들면서 현재 맞서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요, K 인디뷰티 브랜드들이나 그리고 프리미엄 라인을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 전체적으로의 움직임 안에서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성비, 소량량의 화장품 또한 늘려가고 있는 편의점이나 다이소도 이 빼놓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편의점의 전문 이 유통 브랜드로 만들어지고 있는 화장품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이 다이소로 유통이 되고 있는 이런 화장품주들은 전반적으로 성분 면에서 다소 다르긴 하지만 품질은 그래도 유지가 되고, 품질 면에서 너무 하이급의 이러한 품질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주요 고객층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는 10대, 20대 분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이런 제품군들 안에서도 소비자들의 생활 영역에서의 이러한 접근성, 근접한 움직임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편의점이나 다이소에서도 계속해서 화장품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뿐만이 아니죠. 해외에서도 K-뷰티에 대한 관심과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산 화장품 K-뷰티 화장품이 3분기 수출액에서만 7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하반기 4분기까지 들어서는요, 100억 달러까지 기록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전망치도 계속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으로 봐서는요, 화장품 주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움직임이다 라고 봐주시기보단 최근 들어서는, 이 하반기 들어서는 정부나 이 식약처에서도 움직임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가 규제 외교를 위해서 적극 추진해 이 화장품주들의 해외 진출을 도우면서
수출 다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국가와 해외 규제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이 맞춤형 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아울러서 아시아 규제 당국자와 산업계가 참여해서 이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화장품 규제 조화와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이 원 아시아 뷰티 포럼 또한 오는 이 17일 날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안정성 평가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이런 규제나 안정성 평가를 처음 접하는 이런 회사들에게도요, 앞으로는 이 경쟁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안정성 평가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식약청은 앞으로도 이 화장품이 세계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을 위해서, 진출을 위해서 돕겠다라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이제는 국가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화장품 수출이 더욱더 크게 확대될 수 있음을 더욱더 야기시키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안에서 하반기 이 최대의 이 할인 이벤트로 자리를 잡고 있죠.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11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 안에서도요,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로 삼아지고 있는 아마존에서 이 베스트셀러 제품의 베스트셀러에는 어떤 이러한 브랜드들이나 국가가 자리를 잡냐, 이러한 지표들이 또 향후에 이 수출이나 그리고 유통을 넓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는 비롯해서 이 하반기 처음에 이제 열리기 시작했었던 아마존 이 프라임데이 전반적으로 한국 제품, 한국 뷰티 제품군들이 큰 좋은 호평을 받으면서 이 긍정적인 이런 흐름으로 계속 상위권에 랭킹이 됐던 움직임이 하반기에도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움직임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도 계속 바쁠 만한 기업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색조 카테고리 안에서도요, 이 브랜드사는 다 다양하게 나눠져 있지만, 제조사 부분에서는 코스맥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나, CNC 인터내셔널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점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스킨케어 세럼 부분과, 그리고 선크림 제품에서도 한국콜마나, 잉그로드랩,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이 화장품 기업 안에서 계속해서 들어보셨을 이러한 기업들, 바로 ODM사들, 이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유통사, 그리고 브랜드, 자재사, 용기사, 모두 다 ODM사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밸류체인 안에서도요,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분야의 기업들로 보여지고 있죠. ODM사의 이러한 주문이 없으면 자재사나 용기사들도 바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브랜드사들이 이러한 품질이나 그리고 인기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도 이 ODM사들의 기술력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이 아마존에서의 러브콜을 받았던 이유가 기술력에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 K뷰티, 인디 뷰티 브랜드들의 이 부흥을 이끌어줬던 것도 이 ODM사들의 역할이 굉장했다라고도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K 인디뷰티 브랜드들의 부흥의 이유 1, 2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은요, 이 밸류체인의 전체적인 민첩성이다 나와 있습니다. 인디뷰티가 기성 대기업과는 대비해서 차별화되고 있는 가장 큰 요소로 보여지는 건 바로 빠른 속도인데요. 마케팅 컨텐츠에 대한 전달력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신제품 출시도 빠르고, 소비자 피드백 반영도 빠른 편입니다. 이 니즈 또한 빠르게 캐치해서 이 브랜드 안에서의 트렌드를 잘 잡고 화장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는 건데, 자, 세계 최대 화장품 그룹인 프랑스의 로레알 또한 한국을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시장이자 세계 최대 뷰티 생태계로도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 또한 ODM사들이 브랜드사와 손을 맞잡고 빠른 전달로 인해 빠른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고객님들의 의견과 그리고 이러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군들을 빠르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이고요. 자, K 인디뷰티 부흥의 이유 두 번째로는 우수한 품질의 메이드 인 코리아 이 타이틀입니다. 자, 소비자들은 약속된 효능 효과가 얼마나 잘 나타났는지 이 여부로 따라서 화장품의 품질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품질 자체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한국 화장품들은 한국의 이 ODM사로부터 이러한 흐름들이 나왔다라고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 품질, 나머지 고객사, 브랜드사들이
모두 한국 화장품의 품질이 좋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인 고객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한국의 ODM의 움직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전 세계 주요 ODM사 2023년 매출액을 비교해 보시는 이런 표를 보시더라도요, 전체적으로 이 세계에서 1, 2위 ODM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1위 같은 경우에는요, 이 ODM 한국의 코스맥스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콜마와 이태리의 인터코스가 2위를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자면요, 이 안에서 이 고객사들이 왜 한국 ODM사를 가장 찾는 이 이유로는요, 약속된 제형과 기능의 구현, 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뽑았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 약속된 이 기능의 구형, 제형, 그리고 기능의 구현 능력은 품질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해외에서도 이 소위 명품 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러한 브랜드들이 한국 ODM사에 꾸준히 제조 의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이유가 한국 ODM사들이 우수한 품질로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은요, 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로열티가, 로열티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로열티 형성과 재구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품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명품 브랜드들에 대한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데 가장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이유로도 한국 ODM사를 찾는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한국의 ODM 기업들이 왜 빛이 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이런 ODM 기업들인데 각자 주력적인 사업이 좀 다릅니다.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색조 그리고 기초 전반적으로도 많이 담당하면서 글로벌적인 기업들과 그리고 국내에서의 기업들도 꽉 잡고 있는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하게 이 선전을 하고 있지만 이 선 제품, 계절적인 이러한 성수기가 옅어지고 있는 이 선 제품 부분에서도 가장 이 매출 추이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립 제품군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국내외 할 것 없이 이 해외 명품 브랜드들도 이 CNC 인터내셔널을 찾고 있고, 이 ODM의 후발주자로 불리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출 부분에서 이 최대 대형 ODM사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들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전반적으로 이 기초 제품에서의 성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내외 할 것 없이 수출액에서도 제일 첫 번째 이 매출의 카테고리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기초 제품이죠. 자, 이 기초 제품 안에서 그리고 자회사인 잉그루드 랩을 통해서도 해외에서는 선 제품, OTC 제품으로 더욱더 해외에서의 고객층을 늘려나가고 있는 이러한 기업으로도 보여지고 있어서 이 한국의 ODM사들은요, 높아진 기대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외형 성장을 위해서도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들까지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형 성장, 이 캐파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지,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화장품 주들이지만 그 안에서도 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런 흐름과는 좀 다르게 ODM사들은 각각 개성적인 주력 사업들이 나눠져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다양한 브랜드들이 생성될 때마다 더욱더 인기를 끌고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매출에서도 이 수익성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분야는 ODM사 뿐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ODM사들 왜 집중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더 자세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한국 화장품들 하반기나 내년에서는 또 어떠한 관점으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이 한국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화장품 시장 안에서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섹터나 분야 안에서 그리고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으로 추후에도 또 다른 영상들, 정보들이 있으면 빠르게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은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